조선 전기 한눈에 보기.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예요. 이성계 이후 조선의 왕들은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한반도를 500년 넘게 다스렸죠. 조선은 큰 전쟁인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의 전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 고려 말은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였어요. 원나라와 손을 잡아 권력을 얻은 고려 귀족들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고 막대한 토지를 빼앗았어요. 게다가 홍건적과 왜구까지 침입해 백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지요. 당시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여러 차례 왜적을 물리쳐서 백성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어요. 한편 중국에서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탄생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는 고려의 북쪽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은 이성계에게 명나라와 싸우라고 명령했죠. 이성계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더욱 힘들어질 것을 염려해서 명나라 정벌을 반대했죠. 결국 명나라 정벌을 떠난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왕이 되었어요. 이때 유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도왔답니다. 장마가 계속 심해지는구나. 안 되겠다. 당장 말을 돌려라.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간다. 내가 감히 전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말 것이오. 고려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사실상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해서 귀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지요. 이때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인 신진사대부가 이성계를 도왔답니다. 이후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해요. 조선은 고조선의 오랜 역사와 같이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또 고려 왕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개경을 떠나 현재의 서울인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강대국인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안정을 찾았답니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는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의 공이 컸지만 이성계는 이방원이 아닌 다른 왕자를 세자로 삼았어요. 이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 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사사로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또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를 만들어 세금을 걷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어요. 강씨 부인의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에 책봉한다. 제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다니 저도 이번 세자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선을 발전시킨 세종과 성종. 이러한 태종의 노력으로 정치 안정을 찾은 조선의 위대한 왕이 탄생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이 이루어 놓은 안정 속에서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받았죠. 세종은 즉위 후 학문과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충성과 효도 사상이 담긴 그림책인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백성들도 유학 사상을 이해하도록 했지요. 또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를 통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문 과학기구를 만들고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세종대왕은 여전히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고 있지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일세. 훈민정음을 널리 반포하여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익히고 쓸 수 있게 하라. 이후 세종 첫째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일찍 병으로 죽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단종은 나이가 어려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단종과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고 세조가 되었지요. 이후 세조는 더욱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덕분에 조선에는 또다시 정치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수양대군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들을 모두 처형하라. 그 뒤를 이어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왕위에 오른 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종대는 세종 시기부터 이어진 유학을 더욱 강조하고 유교 사상이 들어있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지요. 그리고 유학의 도덕적인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학문인 성리학이 발전했어요. 왕이라도 그 원칙을 지켜야 했고 신하라도 도덕적인 원리에 맞으면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지요. 똑똑했던 성종은 신하들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후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도덕적 권리 원칙보다는 강력한 왕의 힘을 중시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또 연산군은 사냥하느라 유학사상을, 토론하는 경연에 참석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연산군은 잦은 폭정으로 신하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게 돼요. 이후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답니다. 이처럼 초기의 조선은 유능한 왕들에 의해 성장했어요. 춤과 효, 예의와 도덕을 강조하는 유학을 국가의 기반으로 삼았고, 이는 예의와 도덕을 강조하는 성리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도 유교 정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고, 밖으로는 큰 나라인 명나라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지요.